자, 이번 시간에도 전번 시간과 이어서 점프회로의 종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점프회로의 종류 중에서 공통 2m 점프회로 구성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부터는 특징, 그 다음에 공통 콜렉터 점프회로, 베이스 점프회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2m 점프회로의 특징을 보면은 전압 정폭률이 보통 10에서 100 사이, 주로 전압 정폭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입력과 출력의 전압 이상차는 180도면 되기 때문에 출력 파잉이 반전돼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출력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압 이득을 표시할 때는 앞에 마이너스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콘덴서 C1, C2는 결합 캐퍼시터, 그래서 직류를 차단하고 교류막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는 결합 캐퍼시터. 그리고 CE는 2m 쪽에 부착된 콘덴서로서 바이패스 캐퍼시터로 2m를 교류로 접지시킵니다. 그리고 부하 저항과 콜렉터 저항이 부하 저항이 콜렉터 저항보다 아주 크면은 전체 부하 저항이 콜렉터 저항보다 거의 같으므로 부하 저항은 이득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쓰던 책 92페이지 보면은 콤먼 이미터 접속회로를 활용하는 전압 정폭회로를 가지고 전압 이득을 구하는 그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공통 2m 점프회로에서 직류 등가 회로를 그려서 입력 측의 전압, 입력 전압 VB, 베이스 전압 VB, 그리고 에미터 전압 VE를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거는 베이스 측에 들어가는 전압 VB는 외부에서 가해주는 콜렉터 전원 전압 VCC를 R1과 R2를 분배시켜서 계산을 하면은 전압 VB는 요 식을 계산하면은 2.11V가 나오고, 그리고 2m 전압 VE는
입력전압 VB에서 VBE 를 빼면 됩니다. 자, 등가회를 그리면은 됩니다. 그래서 VB는 자 0.7V가 됩니다. 그걸 빼면은 에미터 전압은 자 VE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에미터 전류는 에미터 측의 저항 VE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에미터 쪽의 저항은 2.4mA가 됩니다. 그래서 콜렉터 쪽에 IC하고 IE는 거의 같기 때문에 저력점은 2.4mA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류측 교류 등가회로에서 보면은 교류 출력 전압은 자, 위상이 반전되니까 콜렉터 전류 IC에다가 자 부하측 합성 전류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 측의 전압은 자, 입력 전류 베이스 전류 IB에다가 다음이 감마가 아니고 R입니다. R. 이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 이 내부 이미터 저항 자, 교류 등가 회로에서는 하지만 이 에미터 전류에다가 자, 요 값이 25mV입니다. 이걸 계산하면은 자, 이것이 10.45mV입니다. 그래서 전압 이득은 입력분의 출력 전압이 되는데 여기서는
자, 입력체 R2-분의 우하측 하시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96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압을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통 콜렉터 정폭회로. 자, 요거는 뭐냐면은 공통 콜렉터 정폭회로는 콜렉터 측을 콤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는 베이스, 그 다음에 출력 측은 에미터 해서 넣습니다. 자, 요거는 전압 정폭은 거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이 거의 같습니다. 1보다 모자란데 많이 모자란 것이 아니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m 팔로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통 콜렉터 정폭회로는 전류를 정폭시키는 것이지 전압을 정폭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압 이득보다는 전류 이득이 높기 때문에 입력 저항이 높은 입력 저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임피던스 정압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공통 콜렉터 특징이 있습니다. 자, 회로를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콜렉터 측 이것을 자, 콤먼 기준으로 잡아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입력 측엔 베이스, 그 다음에 출력 측은 에미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로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정폭기의 출력단의 부하가 작은 경우에는 전체의 전압 이득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압 이득을 안 시키고 1보다 작기 때문에 이것에 너무 많이 이득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폭기 출력단과 부하 사이에 이것 콜렉터 정폭 회로를 다시 구성을 해서 이 이득이 감소되지 않도록 사용하는 버퍼 정폭기로도 많이 씁니다. 버퍼라는 것은 앞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버퍼 역할입니다. 그래서 공통 콜렉터 정폭 회로는 버퍼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통 콜렉터 정폭 회로를 보면은 특징은 전압 이득은 거의 1입니다. 그래서 1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 이득은 높습니다. 교류측 베타 전류 정폭률이 높습니다. 전력 이득은 당연히 전류 이득이 높으니까 높습니다. 그리고 입력 임피던스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베타 값에다가 이 입력 측의 저항을 곱하면은 이 값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입력 임피던스는 큽니다. 그리고 출력 임피던스는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교류 이미터 저항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한 수십 옴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입력 임피던스는 수십 킬로에서 메가 정도, 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공통 베이스 정폭이라고 했습니다. 자, 공통 베이스 정폭이라는 입력 신호를 이미터에 두고 출력 전압을 콜렉터에 둡니다. 자, 요거는 베이스 측을 공통 기준으로 두고 정폭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단자에 시트를 통해서 교류로 접지됩니다. 그리고 출력은 캐피시터와 부하 사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로를 보면은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베이스 측에 이렇게 콤먼으로 되어 있어서 C2는 바이패스고, 그 다음 입력 측은 에미터, 출력 측은 콜렉터. 그래서 C1과 C3는 결합 캐피시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특징을 보면은 전압은 높습니다. 전압 이득은 높고, 그 다음에 전류 이득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1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공통 베이스 정폭회로는 전류 이득은 하지 않고 전압 이득만 하면 됩니다. 전압 이득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이득은 전압 이득이 높기 때문에 높습니다. 그리고 입력 임피던스는 매우 작고 출력 임피던스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는 공통 베이스 정폭회로의 임피던스는 공통 콜렉터 정폭회로의 임피던스와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폭회로를 봤는데, 정폭회로 종류를 봤는데, 공통 이미터 정폭회로는 주로 전압 전류 정폭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공통 콜렉터 정폭회로는 버퍼용으로 임피던스 정압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공통 베이스 정폭회로는 전압 이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베이스 정폭회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한 특수한 곳에서만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보면은,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공통 이미터 정폭회로의 특징을 봤습니다. 자, 공통 이미터 정폭회로는 전압 정폭률이 보통 10에서 100 사이고, 출력 전압과 입력 전압이 위상차가 180도, 즉 반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전압을 표시할 때는 앞에 마이너스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결합 캐피시터와 바이패스 캐피시터를 사용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2pH의 예제로서 정폭도와 전압 이득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공통 콜렉터 정폭 에러는 콜렉터 측을 기준으로 두어서 만든 정폭 에러로서 2m 팔로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로 버퍼용으로 많이 쓰고 임피던스 정합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공통 베이스 정폭 에러는 전압 이득을 목적으로 하고 전류 이득은 없습니다.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특징에 맞게끔 정폭 에러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